자, 685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장선이지. x가 정기분포를 따를 때 28부터 36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지난 시간에 표준화하는 거 우리 안 했었나? z의 정의가 이거거든.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거든. 685 맞아? 이 시그마가 뭐냐면 x의 표준 편차야. x의 표준 편차. 이 m이 뭐냐면 x의 평균이야. x의 평균, x의 표준 편차. 어떤 문자 x를 z로 바꾸는 과정이야. z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 표를 확률을 구할 때 근데 이건 x네. z가 표가 없냐 아직? 미안. 요거 좀 이따 나올 거거든. 이 표가 z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z로 나와 있어. 대부분의 문제. 지금은 x로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고 뒤로 넘어가면 이 가운데가 z로 바뀌어. 그러면 x를 z로 바꾸는 공식은 이 공식이야. 이걸 이용해서 x를 z로 바꿔야 돼. 여기서 z는 뭐냐면 일종의 표준이야. 표준.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하나의 변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x가 나타났어? z로 바꿔. y가 나타났어? z로 바꿔. a가 나타났어? z로 바꿔. 모든 변수를 하나의 표준으로 바꿔서 풀겠다는 의도야. 그게 z로 바꿔서 푼다. 또는 우리가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해. 표준화한다. 모든 변수를 z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해. 바꾸는 과정은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가운데가 x라고 써 있으니까 아직 z로 바꿀 필요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x 그래프를 그리면 돼. 종 모양 정기분포를 그린 다음에 평균이 30이야. 평균이 30이야. 자, 그 다음에 28부터 36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근데 이거 x인데 값이 저렇게 나와 있어? 0부터 1까지. 0부터 1. 이거 오타네. 이거 z 맞아. 이거 지금 오타야. z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잘못 써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네. 문제가 오타인 거네. 자, 만약에 이게 진짜로 x였다면 x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z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z라고 쓰고, 자, z로 바뀌면 가운데가 무조건 0이야. 이게 z의 특징이야. z는 평균이 무조건 0이야. 우리가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지만 이 값은 맨날 바뀌지만 z도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무조건 0,1의 제곱이야. z의 특징이야. z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z로 바꿔야만. 자, 그럼 어떻게 바꾸냐? p 28 x 36. 자, 요게 x라면 이거를 z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야 돼. 일단 평균을 빼야 돼. 28 빼기 m x 빼기 m 36 빼기 m. 양변을 m을 똑같이 빼. 그 다음에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야 돼. 그러면 이 가운데가 z가 되는 거야. z로 바뀐 거야. 자, 근데 m하고 시그마가 얼마냐면 m 시그마가 x의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여기 써 있어. x의 평균 30, 표준 편차 2. 써 있지. 지금 난 일부러 문자로 썼고 연습하는 차원에서 m에다 30, 시그마에다 2를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3이 된다. 자, z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확률을 바뀌게 된 거야. x였던 것을 z로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의도야. 자, 이렇게 z로 바꾸는 이유가 뭐다?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이 x가
발의 평균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수학 성적일 수도 있고, 또 x가 올림픽 기록일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x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표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야. 확률은 다 계산해야 돼, 각자.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Z로 통일하자, 모든 변수를 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과정이야. 그러면 신발의 사이즈도 Z가 되고 수학 성적도 Z가 되고 올림픽 기록도 Z가 되니까 계산하기가 편해지는 거야. 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요 그림 활용하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여기 0이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을 거야. 확률은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면 돼. 그런데 표는 항상 0부터 오른쪽만 나와 있어. 0부터 오른쪽. 따라서 0부터 오른쪽만 나와 있는데 지금 0부터 3까지는 여기 써 있잖아. 0부터 x까지, x가 3이면 0.4987. 여기가 0.4987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안 써 있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안 써 있어. 0부터 오른쪽만 써 있어. 그러면 우리는 좌우 대칭을 이용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과 0부터 1까지 확률이 서로 어떨까? 똑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왼쪽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이거를 0부터 1까지로 바꿔서 풀자. 무조건 0부터로 바꿔서 풀자. 그럼 0부터 1까지는 0부터 x까지 1까지는 0.3414. 왼쪽은 0.3414. 따라서 두 확률을 더해준 게 답이 되겠지.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두 확률을 각각 구해준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687번을 보자. 똑같은 문제인데 과정만 조금 바뀌어. 정규용법 7,2의 제곱을 나른다. 그래서 9부터 10까지 확률인데 표가 Z. 요번에 똑바로 나와 있지? 이 문제도 Z로 바꿔서 푸는 문제야. 그러면 P 9부터 10까지. 자, 공식이 뭐다?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야.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양쪽이 똑같이 해야 되잖아. 근데 M과 시그마 여기 있잖아. M 시그마야 이게. 따라서 빼기 7 나누기 시그마 빼기 7 나누기 시그마를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럼 가운데는 Z가 되는 거야. 그럼 뭐부터야? 1부터야. 어디까지야? 1.5까지. 자, 이번에도 Z로 바꿨어.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0, 1, 1.5 여기야. 근데 우리의 확률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0부터 시작이야.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표에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 이 색칠한 부분을 0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0부터 그냥 1.5까지 0부터 1.5까지 확률을 구해야 되냐? 여기까지. 얼마야? 0부터 1.5 0.433. 그렇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근데 요 부분이 빠져야죠. 요 부분이. 색칠한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지금 0.433이면 여기 지금 다 색칠된 거거든. 우리가 구하는 건 요만큼이니까 이 초록색 부분을 빼야 되거든. 그럼 초록색 부분은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지. 그럼 0부터 1까지는 0.3413. 0.3413. 따라서 0.433에서 0.3413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파란색의 넓이만 나오게 될 거지. 무조건 양부터 오른쪽으로만 넓이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만 잘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69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3번. 자, 40,8의 제곱을 따를 때 이것도 Z의 그래프고 가운데는 0인데, 자, 요거 식 좀 바꿔야지. P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그럼 44 빼기 M이 얼마야? 40 나누기 시그마가 8.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Z 커너 같다. 0.5 이상의 확률. 0.5 이상의 확률. 그러면 0.5가 여기 있으면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0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있어? 0.5까지가 나와 있지. 얘가 0.191이야. 0.191. 자,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91이야. 그럼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0.5에서 뭘 빼면 돼? 0.191을 빼면 되지. 선생님이 오른쪽 반 0.5, 왼쪽 반도 0.5. 왜? 전체 넓이는 1이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해결이 된 거지. 686, 696. 자, 절대값 또 나왔다. 이거 이제 연습해서 할 줄 알지?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근을 찾으면 마이너스 1과 1이다. 그 다음 무슨 범위? 사이 가장자리. 사이.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가 0.681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을 해보면 0,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두 칸의 넓이가 0.681이야. 그런데 이 두 칸의 넓이는 서로 어때? 서로 똑같지? 그럼 얼마씩이야? 0.3413씩 요 나누기 2 하면 되지. 자, 이제 px가 99보다 작거나 같다. 자,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지 편차로 나눠 95에서 평균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 그러면 얘는 z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 그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은 여기. 여기 확률은 여기랑 어때? 똑같이. 얘는 z가 1 이상의 확률하고 똑같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좀 옮겨오는 게 편하고. 그럼 이 빨간색의 부분은 전체 반쪽 0.5에서 이만큼을 뭐 해주면 돼? 그렇지.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통계가 처음에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게 조금 에너지가 소요되지만 그걸 하고 나면 사고력을 의외로 쉬운 문제들이 되고 통계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일단 경우의 수가 더 어려운 거야. 사실 과거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건 기말고사 범위인데 공식만 안 까먹고 잘 외워주면 잘 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70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쟤를 이 식을 표준화하자. 표준화. Z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한다고 얘기해. 평균을 빼. 시그마로 나눠. 평균이 얼마인데? 30. 표준 회차가 얼마인데? 2. 그럼 얘는 Z가 돼. 2분의 K. 얘가 0.2587이야. 자, 이제 약간의 사고력이 필요해. 이번에는 K를 찾는 거야.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알려주고 이 좌표를 구하는 거야. 0. 자, 요 2분의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별표라고 할게. 별표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야. 그러면 별표는 이 0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야. 자,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별표는 0의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오른쪽. 자, 그러면 정확한 풀이는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가 딱 보이는 사람은 바로 가도 돼. 근데 선생님 저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풀면 돼. 별표가 오른쪽에 있을 때, 별표가 왼쪽에 있을 때 다 풀면 된다. 별표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렇게지. 자, 이 확률이 0.1587이야. 어떤 게 말이 맞아?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 0.1587은 0.5보다 작지. 얘는 0.5보다 커야 되잖아. 색칠한 부분이. 따라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이 빨간색이 0.1587이다. 그래? 그러면 이 비어있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야? 비어있는 부분. 0.5에서 0.1587을 뭐 해주면 돼? 그렇지. 0.5에서 0.1587을 빼주면 되지. 자, 4, 9, 9, 10 해야지. 3, 1, 4, 3, 0.3413. 0.3413을 찾아. 여기 있지. 얼마야? 1. 별표가 1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찾는 거야. 별표가 원래 뭐였는데? 2분의 k. 별표가 2분의 k였으니까 k 값이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찾는 문제는 왼쪽, 오른쪽부터 따지는 거야. 왼쪽, 오른쪽부터. 그리고 항상 확률은 0의 오른쪽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몰아가야 돼,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까? (703번으로) 한 번 더 해볼까? 근데 얘는 얘들아 표가 지금 얘는 뭐로 돼 있어? X로 돼 있네. 갑자기 또 X로 바뀌었네. 그럼 얘는 Z로 바꿔서 푸는 거야? 안 바꾸고 푸는 거야? 얘는 안 바꾸고 푸는 거야. 그리고 평균이 53이고 표준편차 치는 게 문제 써 있어. 평균이 53, 표준편차 7. 이게 M이고 이게 시그마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여기다 숫자를 그냥 계산해. 53, 7, 여기 60이야. 53, 7이 14, 그럼 67이지. 여기는 74.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M 53 이상. 얘도 결국은 지금은 X의 그래프긴 하지만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 가운데는 M인데 M이 얼마냐면 53이에요. 그리고 얘도 가운데부터야. 아까 Z도 가운데부터고 X도 가운데부터야. 평균이에요. 항상 오른쪽으로만 나타나 있어. 그래서 60까지 확률이 얼마다 써있고 그 다음에 67까지 확률이 얼마다 써있고 그 다음에 74까지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세 개가 써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 이번에는 Z로 안 바꾸고 풀 거야. 그럼 A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자, 53의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오른쪽. 자, A는 53의 오른쪽에 있다. 53의 오른쪽에 A가 있다.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렇게. 자, 이만큼이 0.1587이다. 맞니? 그럼 왼쪽이죠. 그렇지.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야. 생각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돼. 그래서 A가 여기 있다. 얘가 0.1587이다. 그러면 요 간격이 똑같은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여기가 0.1587인 것도 어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0.1587이면 요 비어있는 부분,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야? 0.5에서 0.1587을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럼 요 비어있는 부분 넓이가 나오지. 넓이를 구하면 0.3414면
자, 영상 3, 4에 찾아. 여기 있어. 얼마에는 60이라는 걸 찾아냈지. 그럼 이 간격이 어때야 돼? 같아요. 대칭으로 한 거잖아. 0.1587, 0.1587 똑같이 잡은 거잖아. 간격이 똑같아야 돼. 그 얘기는 양쪽에 있는 두 수의 평균이 53이 돼야 돼. 평균은 어떻게 구해? 두 수를 더하고 나누기 2. 그게 얼마랑 똑같다? 53과 똑같다. 물론 쌤 여기 7 차이 나니까 7 차이 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평균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은 습관이야. 좀 어려워. 그래야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 이 방식.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수의 평균이 가운데 있는 수다 라는 걸 이용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번에도 A가 왼쪽 오른쪽 따졌지? 자, 그리고 이 문제 특징은 뭐야? Z로 안 바꾸고 푸는 제한시간 문제였다는 거야. 어떻게 판단해? 표를 보면 돼. 표 X면 안 바꾸고 풀어. Z면 Z로 바꿔서 푸는 거야. 대부분 Z로 바꾸긴 하지만 X로 나올 때도 있다. 음, 704번을 줄까 말까. 704번도 풀어줄게. 근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거, Z는 가운데가 0이라는 거, 여기다 X인지 Z인지 쓰는 게 좋은 습관이야. 이번에도 표가 Z로 나와 있다. 선생님은 표부터 봐. X로 풀 것인가, Z로 풀 것인가. 아, 이것도 Z로 풀어야 되네? 플러스 K. 그럼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부터 여기 놨었는데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래 Z가 되지. 2분의 K. 그래프를 그려보면 Z는 가운데 평균이 무조건 0이다. 마이너스 2분의 K부터 2분의 K까지인데 둘이 부호가 반대지. 가운데가 0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대칭이다. 맞니? 그럼 둘의 넓이가 똑같다. 그게 얼마예요? 0.9544. 그럼 이거 한 칸의 넓이는 얼마야? 얘를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얼마야? 0.477이야. 이거 한 칸의 넓이. 0.477 여기 있네? 그래서 얘는 얼마다? 2다. 항상 0부터 오른쪽으로만 표가 나와 있다. 사실 오른쪽을 보고 좌표를 찾았어. (706번) 자, 이제 문장제로 나와 있는 거야. 실제로 시험에는 이 문장제로 나와. 지금까지 연습한 걸 문장제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 조그만 국어가 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시간은 평균 60, 표준편차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자, 항상 이렇게 쓰라고. 평균이 60, 표준편차 4. 이걸 안 쓰고 다 생략한단 말이야. 어떤 생략을 많이 한다? X 안 쓰는 놈들, N 생략한 놈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쓰는 애들이야. 무슨 분포인지도 몰라. 정규분포 있어야 되고 누구 변수 이름도 써 있어야 돼. 여기서 X 한글로도 써야 돼. 왜? 이 문제는 문장제 문제니까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X가 한글로 먼저 알아야 돼. 이 60이 뭔데?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잖아. 따라서 얘는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줘야 돼. 이것까지 해야 제대로 풀 수가 있어. 직장 출근 시각은 9시이고 이 사람이
집에서 출발한 시각이 7시 50분이야. 그럼 지각을 한다는 얘기는 이 시간이 얼마보다 커야 돼?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1시간 10분이지. 따라서 출근 시간이 70분보다 어떠면? 크면 지각을 하겠지. 자, 이게 바로 지각할 확률이야. 이렇게 식을 적어야 돼. 문장을 읽고 해석해야 돼. 남은 시간이 1시간 10분이야? 70분이야? 70분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 지각할 거야. 확률이니까 앞에 P가 있는 거야. 이런 문법을 다 지켜야 돼. 자, 이제 이걸 계산할 거야. 무슨 화? 표준화. 왜? 표가 Z야. 따라서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따라서 Z가 되고 크다 2분의 5니까 2.5보다 클 확률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Z 가운데가 0 2.5보다 클 확률 여기. 그럼 이제 표를 잘 보면 2.5까지 확률이 잘 나옵니다. 0.4938 여기가 0.4938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빼면 되겠지. 중요한 건 뭐다? 이런 표현을 문제를 읽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실력이야. 말이 좀 꼬여있나? 좀 도와줄까? A역에서 B역으로 가는데 지하철이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 표준 편차 2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지울게. 남겨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평균 10, 표준 편차 2야. 뭔데 X가? 지하철이 걸리는 시간. 지하철이 걸리는 시간이야. 지하철이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한글로 써놔야 된다. 그런데 7시 10분에 A역을 출발한 지하철을 B역에 7시 25분에 도착한 사람이 탈 확률이야. 지하철은 A역을 7시 10분에 출발했어. 근데 사람은 B역에 7시 25분에 도착했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탈 확률이야. 이 정보는 지하철을 기준이야. 그럼 지하철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하철은 평균 10분이 걸려. 근데 남은 시간이 몇 분이야? 15분이지. 사람이 탈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지하철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지하철 입장에서는 확률은 P야. 확률은 P고 걸린 시간이 남은 게 몇 분이야? 15분 남았지. 10분에 출발해서 25분에 도착한 사람이 타야 되잖아. 그러면 X가 지하철이 걸리는 시간이야. 15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따져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크면 안 되는 거야. 저 시간 X가 누구야? 사람이야, 지하철이야? 지하철이라. 지하철이 걸리는 시간이야. 사람이 타려면 7시 25분에 도착한대.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을 태워야 되지. 그럼 지하철이 15분보다 많이 걸려야 타? 적게 걸려야 타? 적게 걸렸지. 적게 걸려야 된다. 태우는? 많이 걸려. 딱 반대네. 딱 안 돼. 그러면 14분이라고 해볼까? 적게 걸리면? 그럼 지하철이 14분 걸리면 몇 분에 도착하는 거야? 24분은 24분에 도착하면 사람이 탈 수 있어?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은 25분에 도착을 떠나는 게 아니라 도착하는 거야?
따라서 15분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읽어야 돼. 국어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자, 이제 무슨 화? Z로 돼 있으니까 표준화. 그냥 Z라고 써버릴까?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가 나와. 이 과정을 안 써버렸어 이번에는. 어차피 Z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2.5보다 클 확률이야. 아까와 똑같네? 0. 2.5보다 클 확률은 0부터 2.5까지 확률을 0.5에서 빼버려야지. 자, 자동차들의 속력은 평균이 99, 표준 편차가 11인 정규부표를 따른다. 근데 속력, X가 뭔지 한글로 쓰라 그랬지? 자동차의 속력이라고 써있다, 한글로. 속력은 평균이 표준 편차가 써있어. 한글로 이걸 꼭 써야 돼, 이거. 아까도 그냥 시간만 써놓은 사람은 지하철 시간인지 그 사람의 시간인지 헷갈려서 못 풀어. 자, 속력이 110을 초과하면 과속이다. X가 110이 초과하면 과속이다. 그런데 두 자동차 A, B가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이다. 그러면 A가 과속이어야 되고, 자, 모두는 무슨 집합이었지?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이어야지. B도 110 초과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교집합을 푸는 공식이 뭐더라? 교집합을 푸는 공식 곱셈 정리지. 교집합을 푸는 공식이 곱셈 정리야. 또 써? P A급이는 P A로 시작하면 B가 A로 끝나. B로 시작하면 A가 B로 끝나. 이게 뭐라고? 곱셈 정리야. 그런데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독립이라고 불러. 그러면 독립이면 공식이 뭐가 다르다 그랬지? 곱셈 정리를 안 쓰고 더 특별한 공식이 있지. 독립만의 공식이 뭐야? PA 곱하기 PB로 바뀌는 게 독립이야. 곱셈 정리를 항상 만족해. 독립은 독립일 때만 만족하는 거야. 지금 독립이니까 두 개 다 되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푸는 게 쉽겠지. 따라서 얘는 독립이니까 곱하기로 푸는 게 더 쉽겠지. 자, A도 여기 있는 X를 따라 정규분포, B도 여기 있는 X를 따라. 따라서 둘 다 표준화를 할 때 이 식을 보고 표준화하는 거야. 따라서 A 빼기 99 나누기 11 110 빼기 99 나누기 11 곱하기 B 빼기 99 나누기 11 110 빼기 99 나누기 11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얘도 어차피 Z로 바뀌는 건 똑같아. 모든 변수는 A건, B건, X건, Y건 당연히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1보다 크다 곱하기 1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클 확률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인데 Q를 보니까 1까지가 0.34 그게 0.34야.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0.16이 0.5에서 뺀 거야. 그러면 0.16 곱하기 0.16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지.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더 쉬워. 100분의 16으로.
과자의 무게는 평균이 235, 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한글로 한 봉지의 무게. 한 봉지의 무게가 227 이하면 x가 227 이하면 불량품이래. 자, 그러면 x가 227 이하일 확률은 뭐라고 할 거야, 한글로? 불량품일 확률이잖아. 그치? 불량품일 확률 해도 되고, 불량률 해도 되고. 같은 말이지. P는 확률을 뜻하니까 불량률로 바뀌겠지. 불량품일 확률. 여기는 불량품일 확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리고 이걸 계산하래. 이제 부승화, 표준, 화 해주면 되겠지. 자, P.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Z. 0.5 이하의 확률 0.5 이하일 확률. 그럼 우리는 이 왼쪽 절반은 무조건 확률이 0.5일 거고 0부터 0.5까지만 표에서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네, 표에 0부터 0.5가 0.5가 없네? 계산 틀렸다. 227 빼기 235가 음수구나. 참 마이너스 2다. 왜 없나 했더니 여기가 틀렸지.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은 가운데가 0,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은 여기.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2 이상의 확률과 똑같지?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서 0.4938 파란색의 넓이는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자, 해결됐죠? 항상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풀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시간을 똑바로 이해하는지 봅시다. 아까는 시간이 두 가지여서 좀 더 헷갈렸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야. 등교하는데 평균 40, 표준 편차 8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등교 시간은 오전 8시인데 7시 10분에 출발했어. 자, P가 아니라 X가 따른다 정기분포 40,8의 제곱. 한글로 써야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글로 또 안 쓸 거야 아마. 숙제하면서 쓰세요. 시간이야. 등교 시간, 정확하게 등교 시간.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근데 7시 10분에 출발했는데 8시 정각이 등교 시간, 제한 시간. 그렇다면 지각할 확률이니까 X가 남은 시간이 몇 분이야? 50분이지. 50분보다 어때야 지각하니?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렇지. 확률. 이게 지각할 확률이지. 따라서 이제 표준화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2.5보다) 클 확률. 계속 그림. 2.5보다 클 확률. 여기 0.5에서 2.5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계산도 틀렸네. 2.5가 없네. 왜 계산을 못하니? 4분의 5구나. 1.5지. 1.5. 2.5가 아니라 1.5. 자, 1.5보다 2보다 클 확률이야. (715번)
여기서 약간 달라진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지금까지는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였어. 근데 처음으로 몇 명이냐? 확률이 아니라 몇 명이냐를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가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냐? 또는 개수라고 봐서 물건이면 개수, 사람이면 명수지. 개수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 일단 확률을 구해 똑같이 곱하기 전체 수를 곱해. 왜냐면 야 우리 학교에 안경 쓴 애가 10%야 라고 한다면 그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100분의 10에다가 곱하기 전체 인원수 하면 되잖아. 그치? 우리는 10%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전체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면 되잖아. 똑같아. 전체 수에다 확률을 곱하면 그게 개수 또는 명수가 되는 거야. 요것만 주의하면 돼. 일단 확률을 구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 x가 따른다. 정규분포 평균 28, 표준 편차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가? 만년필 사용 기간. 만년필 사용 기간. 근데 만년필 사용 기간이 2년에서 3년 사이야. 근데 쟤는 년이네. 단위가 페이크야. 얘는 지금 개월이야. 단위가 개월. 그치? 근데 쟤는 년으로 물어봤지만 우리는 개월이니까 개월로 바꿔줘. 2년은 24개월. 36개월 사이. 확률을 구해. 일단 확률을 구해. 그 다음 전체 수를 곱하면 되니까. 이제 표준화야. 평균을 빼고 나누기 표준편차. 평균을 빼고 나누기 표준편차. 평균을 빼고 나누기 표준편차. 그럼 얘는 Z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그럼 확률은 여기랑 여기 두 군데로 나눠지겠지. 0을 기준으로 푸는 거라고 할때 0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 0부터 1까지 확률은 0.34였어. 0.34였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는 왼쪽은 없잖아. 오른쪽으로 바꿔야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는 0부터 어디까지랑 똑같아? 2분의 1까지랑 똑같이.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는 0부터 2분의 1까지랑 똑같아.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는 0.191. 얘는 0.191.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이 전체 확률이 되겠지. 따라서 0.8, 2, 3, 5. 0.5328이 나왔는데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0.5328의 확률을 갖고 있고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이야? 5,000명이야? 5만 명이야? 문제에서 몇 명이라고 돼 있어? 5,000명? 그러면 5,000을 곱해주면 인원수가 되겠지. 요 확률에다가 전체 수를 곱하면 몇 명인지가 나오니까, 개수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개수를 물어볼 때는 확률 곱하기 전체 수, 이걸 이용하면 개수가 나온다. 명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야 돼.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해야 되네. 오늘 할 거의 하이라이트는 영지겠구나. (717번) 커트라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 정규분포 평균 70, 표준편차 20. x가 뭔데 한글로? 점수. 수리 영역 나형의 점수. 그런데 300등을 한 학생의 점수를 구해.
300등을 한 학생의 점수를 C라고 부르고 선생님 커트라인의 약자를 땄어. 이 문제는 커트라인 문제라고 나는 부르거든. 그러면 300등을 한 학생의 점수를 C라고 했을 때 이 점수 X가 C보다 어떨 확률을 구하면 될까? 300등을 한 학생보다 클 확률로 보통 가거든. 뭐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 다시 이상 확률 변수는 등호가 있고 없고 엄청 다른 거 알지? 그치? 등호가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1 이상 3 이하를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px는 1 더하기 px는 2 더하기 px는 3이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등호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없어요. 넓이니까. 근데 이상 확률 변수는 하나하나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여기가 등호가 양쪽이 빠진다면 이게 두 개가 빠지고 얘만 남는 거야. 완전 달라지는 거야. 이것도 주의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연속 확률 변수 넓이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 등호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커트라인보다 300등을 한 점수를 C라고 한다면 그 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몇 등부터 몇 등이야? 1등부터 300등이지. 전체 몇 명이야? 500명. 따라서 500분의 300까지. 500명 중에 300등까지. 이거를 크다 확률로 푸는 게 더 생각하기 편해. 작다로 풀 수도 있지만 300등보다 못 본 애들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더 잘 본 애들로 푸는 게 생각이 좀 쉬워. 판단할 때. 그래서 나는 크다 쪽으로만 설명을 할 거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야 돼? 표준화해야 돼. 자, C에서 뭘 빼? 평균을 빼.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이번에도 확률을 알려주고 변수를 물어보는 문제. 그럴 때 선생님이 별표하고 하라고 했지. 아까도 했지. 변수를 물어볼 때. 자, 그럼 뭘 따지라 했지 선생님 여기서? 별표가 0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를 따지라고 했지. 자, 또 생각을 해볼게. 하나씩 골라봐. 별표는 어느 쪽에 있을까? 생각이 나면 말하면 돼. 태우는 왼쪽이래. 자, 또 따지는 거 까먹었어? 모르겠네요.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푸는 거야 라고 매번 얘기해 줬어. 첫 번째는 별표가 0보다 왼쪽에 있을 때, 두 번째는 별표가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다 해보면 된다고. 안 해보고서 어려워한다니까. 안 하고서. 자, 별표가 여기 있어. 그럼 별표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요게 0.6이다.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6인 거야. 그럼 오른쪽은 0.5잖아 어차피. 그럼 왼쪽은 얼마가 돼야 돼? 0.1이 돼야지. 근데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확률을 우리는 안 푼다고 그랬지. 반드시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기 간격이 똑같은 지점을 찾아서 이 오른쪽이 0.1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고 그랬지. 이 오른쪽에 넓이가. 그래서 표를 볼게. 0.1이 되는 게 0.25라고 써있어. 그럼 이 좌표가 얼마야? 0.25야. 그럼 별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0.1. 별표는 얼마야? 보여요? 마이너스 0.6. 그렇지. 마이너스 0.25지. 대칭성이니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0.25다. 20분의 10 빼기 70이 마이너스 0.25다. 다시 얘기해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이제 계산하면 끝나지. 자, 왼쪽 오른쪽 문제가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커트라인 안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럼 머리로 그냥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두 개 하면 돼. 두 개. 지금 그걸 기억 못 하는 거야.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푸는 거야. 한 번 더. (724번까지가) 숙제입니다. 724번까지. 자, 718번으로 갈게. 자, 포도 400송이의 무게는 평균 500, 표준 편차 20인 정규포를 따른다. 무게가 x가 이걸 한글로 쓰라 그래서 무게. 뭐의 평균이야? 무게의 평균은 이거 무게라고 해야지. 그래서 무게가라고 하는데 x가라고 보여야 돼. x가 가벼운 쪽에서 100번째. 그럼 이것도 100등 같은 거죠. 가벼운 쪽에서 100등이지. 100등. 커트라인 문제야. 따라서 100번째 포도의 무게를 커트라인 C라고 하죠. 그러면 무게가 얼마보다 클 확률, C보다 클 확률, 작은 확률 할 건데 100등이니까 전체 몇 개 있어? 400송이 중에 100송이가 100번째지. 자, 그렇다면 얘는 커트라인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가벼운 쪽에서 100번째. 이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오답이야. 정확히 따질 수 있어야 돼. 가벼운 쪽에서 100번째의 무게를 C라고 할게. 그럼 C보다 어떨 확률이 400개 중에 100번째야. 어때야 돼? 무게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트라인보다. 가벼운 쪽에서는 더 작아야지. 우리가 점수 문제는 등수 매길 때 큰 거부터 등수 매겨, 작은 거부터 등수 매겨. 우리 성적 등수 매길 때 1등이 성적 잘 보는지 못 보는지를 몰라?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 애들은 성적이 높은 애야 낮은 애야. 나 대화가 힘드네. 이거 생각해요. 성적이 낮은 애를 1등이라고 불러?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1등, 2등이라는 표현 안 써, 평상시에? 쓰죠. 그게 1등이 낮은 애를 1등이라고 불러? 성적 잘 본 애를 1등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때는 이게 성적 문제였다면 클수록 등수를 매기는 거니까 크다고 했을 거야, 커트라인보다. 근데 얘는 지금 무게가 가벼운 쪽에서니까 가벼운 게 1등이야. 제일 가벼운 게 1등이야. 따라서 그 가벼운 게 100번째 무게가 C라면 C보다 작은 애들이 400분의 100인 거야. 지금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무거운 쪽, 가벼운 쪽. 요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순간, 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는 순간 이 문제는 오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부동호 방향을 따지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해봐.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무거워. 얘가 가장 가벼워. 그럼 가벼운 쪽에서 100등을 C라고 했잖아. 가벼운 쪽에서 100등. 그럼 이 C보다 무게가 작을 확률은 400개 중에 100개잖아. 만약에 이거를 커트라인보다 클 확률로 한다면 이쪽이지. 여기는 300개가 있겠지. 전체 400개 중에 100개를 빼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풀어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부동호가 거꾸로 되어 있는 애들이 문제인 거야. 그 등수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애들.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가벼운 쪽에서 100등. 이쪽이 100개. 그럼 이쪽은 몇 개? 300개. 여기 100개가 있으면 여기 300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커트라인 점수에 비해서 차별 확률은 400분의 100이고 클 확률은 400분의 300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들려? 자, 성적이 왔다면 성적은 가볍다 무겁다가 없잖아. 그냥 점수가 높다 낮다잖아. 그치? 점수가 높다. 점수가 낮다. 우리 등수 어떻게 매긴다고? 낮은 데부터 매긴다고? 높은 데부터 매긴다고? 등수. 성적은 높은 데부터 등수를 매겨? 한 번도 낮은 데부터 매긴 적이 없어. 너네 평생 사는구만. 어? 반에서 5등이야 그러면 밑에서 5등을 말하지 않잖아. 위에서 5등이야. 그래서 성적은 몇 등, 예를 들어 100등 그러면 그 점수를 C라고 한다면 여기를 몇 명이라고 할까? 여기를 200명. 아, 100등이니까 100명이지 당연히. 전교생 수 500명으로 하면 여기 400명이 있겠지. 그래서 커트라인보다 클 확률. 100등 점수보다 클 확률은 100명이 있잖아. 따라서 500분의 100이고. 커트라인보다 작을 확률은 500명 중에 400명이 들어있으면 500분의 400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돼. 등호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래서 요 부등호 방향을 제대로 못 푸는 사람은 답을 낼 수가 없다. 라는 거. 무게에서는 크다 작다의 등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 성적은 쉬워. 쉬운 것도 좀 헷갈려 하지만 성적은 무조건 잘 본 게 1등이야. 높은 게 1등이야. 근데 무게는 무겁다고 1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틀리다. 어떨 때는 무거운 게 좋고 어떨 때는 가벼운 게 좋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가벼운 거에서부터 100번째니까 가볍다는 것은 작다를 뜻하지. 그게 100개니까 400개는 100개. 무거운 건 나는 300개가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난 얘를 골라서 표준화를 하겠다. 그러면 역시 확률이 나와 있고 변수를 물어보니까 변수는 수직선에서 어디에 있냐라는 거니까 별표가. 자, 또 왼쪽 오른쪽을 따져야 돼. 자, 또 가자. 별표는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4분의 1이 돼야 돼. 확률이. 작을 확률이 4분의 1. 별표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 도일이는? 내가 푸는 법을 계속 똑같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안 하니까 못 푸는 건데 어느 쪽일까? 또 못 찾겠지? 네, 찾는 법은 아는데 오래 걸려. 손으로 쓰는 게 더 빨라. 머리로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손을 써야 돼. 왼쪽일 때 작다 별표 색칠. 별표가 오른쪽일 때 작다 색칠. 뭐가 맞아? 왼쪽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니까 보이잖아. 안 그리니까 못 보는 거라고. 그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방법을 알아도 행동을 안 하니까 못 푸는 거야. 내가 암산, 머리로 하기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고 그랬지. 자기한테 맞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확률이 4분의 1이야. 0.25지. 그럼 대칭성. 반대로 여기도 4분의 1인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관계이 똑같게. 항상 얘를 먼저 찾아야 돼. 오른쪽. 그래서 0.25 어디 있어? 여기 있어. 0.7. 그럼 별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0.7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0.7을 놓고 C를 구하면 되겠다. 724번까지가 숙제입니다.